화요일 저녁. 네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멍이 왜 이렇게 들었어? 언니, 나 이렇게 못 살겠어. 그 사람이랑 이혼하고 싶어. 혹시 진수 씨가 너 이렇게 만든 거야? 어떻게 아내한테 손을 댈 수 있는 거니? 나도 혼란스러워.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어. 연애할 땐 그렇게 다정다감했는데 결혼하니까 이렇게 돌변하는 거 있지? 이래서 같이 살아본 후 결정하라는 건가 봐. 그래서 이혼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 사람들이 과연 널 곱게 놓아줄까? 하지만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정 안 되면 해외로 나가서 살 생각도 있어. 알았어.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면 결심을 크게 했단 말이겠지. 나도 너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건 엄마랑 아빠한테도 얘기해서 도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네가 걱정하는 부모님 때문에 말 안 하는 거 알고 있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더 힘들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자. 고마워, 언니. 나 정말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네 마음 편해질 때까지 여기서 지내. 어차피 방 하나 남아서 괜찮아. 어, 나중에 이 은혜는 꼭 갚도록 할게. 고마워, 언니.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6개월 전 동생 집. 당신 혹시 요즘 바람 피고 다니는 거야? 이거 다 뭔데? 어이, 진짜 왜 사람을 의심하고 있는 건데? 내가 바람이라도 피면 좋겠다 이거야? 여자 향수 냄새며 셔츠에 입술 자국까지 있는데 의심? 의심이라고 했어? 그 정도는 참아야지. 솔직히 네가 참하고 하니까 볼품없어도 결혼한 거잖아. 나 덕분에 호의호식하고 있으면서 왜 사람을 옥죄려고 하는 건데. 너 진짜 질린다. 인형처럼 집에만 있는 게 호의호식이야? 나도 일하고 싶은데 넌 하나도 못하게 했잖아. 근데 넌 밖에서 딴 여자 끼고 노는 건 아니지 않아? 이럴 거면 나랑 결혼을 왜 해? 볼품없는 사람이랑 왜 결혼했던 거냐고. 그건 할아버지가 원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아니면 재산 안 주겠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 일반인이랑 결혼은 해야겠지. 눈에 차는 사람은 없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일 것 같아? 너 재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짓을 해봤다 그 말이야? 너 진짜 무서운 놈이다. 할아버님한텐 내가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결혼해놓고 바람 피는 놈이란 거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안 놔? 뭐? 말하겠다고? 이 거지 같은 걸 데리고 살아줬더니 이런 식으로 갚아? 야, 내가 너네 집 힘들다고 해서 돈 3천만 원 빌려준 거 기억은 하고 있어? 빚 없애준 값은 하고 나가야지. 지금 당장 너네가 3천만 원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래서 못 사는 것들은 잃을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 참나, 너 안 되겠다. 오늘은 좀 맞아야겠어. 그러니까 이 약 물고 있는 게 좋을 거야. 현재, 집. 그렇게 맞았다고? 그것도 반년 동안? 넌 그 중요한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야? 이게 엄마랑 아빠 마음 더 상하게 하는 거 몰라서 그래?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라고 하는 부모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 그리고 엄마랑 아빠한텐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니까.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손찌검을 너무 하니까 더는 살고 싶지 않더라. 아, 네 마음 뭔지 알고 있어. 근데 그렇게 꾸며낸 행복은 결국 파국을 맞이하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얘기해. 나도 너가 이혼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하고. 어, 고마워, 언니. 그럼 난 그냥 부모님 집에 가야겠어. 가서 얘기하고 어떻게 할 건지 대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시게 되면 오히려 충격받으실 것 같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건 우리가 항상 네 옆에 있단 거. 그놈이 혹시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말해. 같이 찾아가 줄 테니까. 응, 고마워, 언니. 그럼 난 이만 가보도록 할게. 그날 저녁, 집. 저지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봤을 땐 좋은 사람 같았는데 설마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네. 역시 사람은 속을 들여다봐야 한단 말이 맞나 봐. 내 말이 충격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원래 강한 아이니까.
맞아. 처지는 뭐든지 힘내서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 좀 받을까? 부잣집인데 설마 아무것도 안 주진 않겠지? 어? 그게 왜 궁금한 건데? 설레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했고 그걸 인정하게 되면 위자료 나오겠지. 원래 부자들이 더 인색해서 얼마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사실 수리가 결혼한다고 하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랑 내 동생 일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솔직히 수리가 결혼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주긴 그렇잖아. 집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빌려서 집 하나 장만해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뭐? 오빠 정신 나갔어? 지금 애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위조를 빌릴 생각을 해? 그냥 생각만 한 거야. 나도 명치가 있지 어떻게 처제한테 그런 부탁을 하겠어.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았어. 이번엔 넘어가는데 다음부턴 그럴 생각 하지 마. 며칠 후 차 안. 언니 고마워. 회사까지 쉬면서 나 도와주고 같이 상담받으러 가줘서 고마워. 그래도 좋은 변호사 만나서 다행이지? 나도 주위에 수소문 많이 했는데 친구 오빠가 마침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잖아. 덕분에 널 부탁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 나도 이렇게 도움받을 줄은 몰랐어. 증거를 이렇게 모아야 하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근데 그쪽에서 변호사님한테 해를 끼치진 않겠지? 거긴 돈이 많은 곳이라서 충분히 압박을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리고 할아버님께서 널 그렇게 이뻐하셨다고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뭐라고 하진 못하실 거야. 이렇게 된 거 찾아가서 얘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게 복수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할아버님이 날 좋아하시긴 하는데 건강이 안 좋으셔서 충격이라도 받을까 봐 걱정 많이 되는 거 있지.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 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네가 유일하게 좋아하던 분위기도 했잖아. 그럼 한번 얘기할게. 그리고 나 때문에 그놈이 재산을 받은 건데 이렇게 좋은 일 시켜주고 끝내고 싶진 않아. 잘했어. 큰 결심 해준 것 같아서 고맙기만 하다. 며칠 후. 얘기했어. 할아버님 만나 뵙고 왔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사실에 놀라셨어. 그리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그렇게 하시는 거야. 먼저 돌아가신 할머님이랑 분위기가 비슷해서 곁에 두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나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해주신대. 위자료도 책정해서 주셨고 그놈한텐 재산 몰수할 거라고 했어. 괜찮겠어? 시어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자기 아들 앞길을 막아버렸는데. 그게 말이지. 할아버님 만나뵐 때 같이 있었어. 그 진단서하고 내 상처들 보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바들바들 거리시더라. 아버님도 죽이겠다고 난리치시고. 나한테 미안하대. 그동안 아들 교육 잘못 시킨 것 같다고 합의 이혼하게 하고 바로 해외로 보내버릴 테니까 여기서 걱정 말고 잘 살라고 하더라. 좋으신 분들이네. 근데 진수 그놈 때문에 이렇게 일이 틀어질 줄은 몰랐어. 아니었으면 너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어쩌다가 그런 분들 사이에서 그놈이 태어나갔군. 인연이 아닌 거지. 그래서 미안하다고 위자료 5억을 주신대? 처음에 건물도 같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죄송해서 안 되겠다고 했어. 나도 이제 내가 일해서 번 걸로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기도 했고. 잘했어. 원래 그릇이라는 게 있는데 분에 넘치는 걸 담으면 결국 쏟기 마련이거든. 잘 해결된 것 같아서 다행이야. 이혼하게 되면 이제 뭐 할 생각이야? 예전처럼 출판사 들어가게? 그럴까 생각 중이야. 다시 글 쪽으로 하고 싶거든. 이제 나도 커리어 우먼이 될 거야. 언니도 많이 고마워.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한 달 후, 숙소. 언니, 혹시 지금 어디 있어? 강원도에 있진 않지? 지금? 난 회사에서 야유회 와서 내일 서울로 올라갈 예정인데. 왜? 내가 지금 작가님 때문에 강원도에 와 있거든?
산에서 적어야 잘 적는다는 분 담당이더라. 근데 여기 시내에 나왔다가 형부를 봐서 그래. 어떤 여자랑 있던데 사진 한번 볼래? 뭐야? 이거 지금 실시간이다 이 말이지? 옆에 이 여자는 대체 누구길래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걸까? 그래서 몰래 따라붙긴 했는데 혹시 친척이나 지인 아닌가 싶어서. 와, 둘이 깨를 엄청 볶네. 자기, 여보, 사랑 이런 단어가 들리는데 언니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모르겠다. 일단 내가 연락해볼게. 연락? 그럼 발뺌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 이 언니가 은근 철판을 잘 깔거든. 잠시 후. 자기야, 야이웬 재밌게 놀고 있어? 자기 없으니까 집이 허전한 거 있지? 나도 당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내일 올라갈 생각인데, 당신은 집에서 혼자 뭐하고 있어? 난 혼자 있으면 넓어 보여서 마음이 심란하던데. 자기 생각하느라 바쁘지. 안 그래도 청소도 해놓고 빨래도 했어. 일일이 해보니까 자기가 힘들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론 집안일 많이 돕도록 할게. 진짜? 감동이야. 가끔 이렇게 여행 오는 것도 좋은 것 같네. 그럼 오늘 일찍 갈까? 어? 아니야. 나도 집에서 쉬고 있기도 하고 당신도 회사에서 직급이란 게 있는데 빠지기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잘 놀고 와. 알았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집에서 쉬고 있어. 잠시 후. 저놈 맞는 것 같네. 집에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 근데 그 사진은 누가 봐도 양다리 그놈이라서 말이야. 혹시 위치 알려줄 수 있어? 바로 운전해서 갈게. 어? 여긴 XXC 땡땡도. 근데 언니가 와도 괜찮은 거 맞아? 어차피 내가 없는 게 또 즐거울걸. 바로 갈 테니까 계속 지켜봐줘. 가는데 3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 나도 작가님한테 전달드릴 거 다 해서 보고 있을게. 고마워. 양다리 그놈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그날 밤. 그래서 그 두 놈이 저기 호텔에 들어갔다 그 말이지? 이놈 정신 나갔나 보네. 언니 조금만 참아봐. 그러다가 혈압 올라가겠어.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 지금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가? 너도 최근에 바람이랑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건 정말 생각머리 없는 사람이지. 안 그래? 남자들은 이런 생물인 걸까? 옆에 사람 소중한 것도 모르고 딴 여자를 만날 줄은 몰랐어. 그래서 언니 어떻게 할 생각인데? 바로 들어가 버릴 생각인 거야? 아니, 절대 그럴 생각 없어. 그래도 한번 증거 수집해본 경험이 있잖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아서 이혼 소송이나 해야지. 그 오빠한테 다시 연락해야겠다.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언니가 나 도와준 것처럼 나도 도와줄 테니까. 힘들 때 연락할게. 일단 서울 갈 거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가자. 다음날 점심. 집. 자기 일찍 왔네? 오늘 원래 밤에 온다고 하지 않았어? 밤에 오려고 했는데 잠자리가 별로 안 좋은 거 있지? 꿈도 자꾸 안 좋은 걸 꾸고 해서 바로 집에 왔어. 어차피 오늘은 해장하는 건데 난 술도 잘 안 먹잖아. 한 잔도 안 해서 그냥 차 끌고 집에 왔지. 근데 자긴 어디 갔다가 오는 거야? 후배 데리러 갔다 왔어? 이쪽은 내 아내야. 그리고 여기는 내 직속 후배. 이번에 프로젝트 맡았는데 자료 준비하는 게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있지? 근데 자기도 없어서 그냥 바로 집에 초대했어. 초대? 나한테 말을 미리 해주지 그랬어. 그럼 장이라도 봐서 들어왔을 텐데. 내가 받았지. 우리 여보 야유회 갔다 와서 피곤할 텐데 내가 해줘야지. 너도 먹고 갈래? 일단 일부터 다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요. 근데 엄청 미인이시네. 남자들한테 인기 많겠어요. 감사해요. 근데 제가 연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사실 대리님 오늘 뵌 것도 일하는 거 알려주신다고 해서요.
갑자기 프리젠테이션 만들라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사회 경험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그런 당황스러움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다음부터는 남자 혼자 있는 집엔 안 오는 게 좋을 거예요. 저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만약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머리채 한번 잡혔을 거니까. 그리고 당신한테도 미리 경고하는데, 집에 손님 함부로 데리고 오지 마. 그거 대접하는 거 다 내가 하는데,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러는 건 아니지 않을까? 게다가 야유회 갔다 오는 날이라서 뻔히 힘든 거 알고 있잖아. 미안해. 내가 그런 부분까진 배려하지 못했네. 다음부턴 자기 말 명심할게. 그니까 이번엔 화 풀어주면 안 될까? 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엔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 같이 쓴소리 듣게 해서 미안해요. 근데 다음부턴 그쪽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 그럼 자기 쉬라고 우린 나가서 일할게. 됐어. 내가 그냥 안방에서 쉴 테니까 저기 서자에서 일하면 되겠다. 과일은 깎아서 갖다 줄 테니까 먼저 들어가 있어. 잠시 후, 서재. 오빠, 아내분 왜 이렇게 무서워? 나 아까 심장이 쿵쿵 뛰었단 말이야. 미안해. 저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우리 애기가 많이 놀랐나 보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애정행각해도 되는 거야? 막 들리거나 하진 않지? 완전 반대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저 사람 한 번 잠들면 소리 잘 못 들어. 그래서 이렇게 손잡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럼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내가 만들어준 프리젠테이션 켜볼까? 이거 가져가서 만들어준 대본 숙지에서 발표하면 돼.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야. 내가 오빠 덕분에 과장님한테도 사랑받는 거 알지? 내가 진짜 오빠 아니었음 어떻게 이랬을지 모른다니까. 우리 얘기가 좋다면 난 행복해. 그러니까 힘든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고 회사 일이나 업무 같은 건 내가 해서 주면 되니까 말이야. 이번 일만 잘 해결하면 승진할 수 있을 거야. 전에 같이 입사한 애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나도 과장님한테 살살 던지고 있으니까 곧 다른 부서로 발령날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오빠. 나한테 일 못한다고 얼마나 그러는지 알아? 근데 난 오빠랑 멋진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건데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오빠는 언제 이혼하고 나랑 결혼할 생각이야? 우리 부모님이 얼른 결혼하라고 말한단 말이야. 곧 정리할 거니까 우리 애기 너무 걱정하지 마. 설마 내가 우리 애기 혼자 독방 쓰도록 만들 것 같아? 이제 지위도 오르고 인정받으면 그때 이혼하고 우리 둘이 깨붙고 살면 돼. 알았어.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럼 얼른 승진할 수 있도록 오빠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돼. 알았어.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도록 할게. 며칠 후. 이제 수리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뭘 해주는 게 좋을까? 아직 처제는 위자료 안 받았어?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뭐? 아직도 눈독 들이는 거야? 그리고 이미 받았고 사용해서 아가씨 결혼에 쓸 거 없어. 뭐? 그래도 우리가 첫째인데 이런저런 거 장만할 때 도움 줘야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은가 봐. 그건 의무가 아니잖아. 아가씨는 애초에 우리 결혼할 때 축의금 안 내셨잖아.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억 단위 지불해주는 게 맞아? 당신 정신 차려. 우리도 전세 살면서 어떻게 아가씨한테 신혼집을 해주겠단 건데? 이미 얘기해놨는데 어떡해. 그리고 5억이나 받았으면 짜투리 남았을 거 아니야. 그걸로 전세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이참에 이렇게 된 거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아파트 전세 어때? 그리고 남은 건 내가 투자해서 잘 불려주면 되는 거잖아. 금방 원금 회수할 수 있다니까. 뭐? 정신 나갔어? 내 동생이 그동안 당한 일 보상받은 위자료를 당신이 뭔데 쓰겠니 많이 하는 건데. 생각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그건 아니야.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건데. 그럼 40만 원만 달랑 주고 치울까? 그렇게 하자. 딱 적당하다는 생각 드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전셋집도 내가 모은 걸로 했고 가전제품도 내가 했어. 당신은 나랑 결혼할 때 뭘 해왔길래 그런 말을 해? 진짜 깐깐하게 구네. 그냥 주기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싫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그딴 얘기 꺼내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겠어? 그래, 나도 더러워서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날 밤, 주차장.
형부, 무슨 일로 저한테 전화를 다 하셨어요? 저기, 처제, 혹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싶어서. 네? 무슨 부탁이요? 형부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어색하네요. 내가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데, 혹시 돈 빌릴 수 있을까? 한 3억 정도 필요한데. 3억이요? 저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딨다고 그러세요. 저도 이번에 이혼한 거 아시면서 그런 말씀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처리 받은 거 알고 있어. 안 그래도 달래한테 얘기했는데, 달래가 그건 아니라고 뭐라고 하잖아. 근데 나도 내 동생 결혼할 때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럼 저한테 손 벌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빌려드린다고 해도 언니가 그 사실을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비밀리에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 부탁할게. 많이 힘들어서 그래. 아, 죄송해요. 저도 집에 빚 있는 거 갚고 나머진 적금으로 넣어서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힘들게 지냈던 거 위로하라고 받은 거잖아요. 제가 그걸 빌려드리면 언제 다 받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빌려드리겠어요?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정말 인색하다, 처제. 처제는 가족이 서로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못 들어? 우리가 힘들어서 부탁하는 거잖아. 내가 오죽하면 처제한테 이런 부탁까지 하겠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자꾸 그러시면 언니한테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돈은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으세요.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 그럼 이만 연락 안 할게요. 잠시 후, 집. 그놈이 너한테 연락해서 그랬다고? 이제 막 나가겠다 그거네. 필요하면 캡처도 다 해줄게. 내가 아까 그 연락 받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지. 부모님이 가지고 있다고 둘러대긴 했는데 쉽게 미련을 못 버릴 것 같아. 깔끔하게 이혼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잊었겠지만 우리 집엔 홈 CCTV가 있거든. 거기에 자기들이 대화한 거 다 찍혀 있더라. 전에 우리 동에 도둑 들어서 방마다 달았던 거였는데 그걸 새카맣게 까먹고 그런 행동을 해? 내가 가만두나 봐라. 어떻게 할 생각인데? 증거는 다 모은 거야? 이제 거의 다 모아가. 바람 증거도 있고 얘기 들어보면 회사 일에도 부정행위가 있었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한테 말해주려고. 형부 회사에 언니 친구가 일하고 있었어? 난 왜 그걸 이제 알았지? 아, 원래는 거래처 과장인데 나이랑 학교가 같아서 친구 먹었어. 친해진 건 반년 정도? 근데 굳이 그 사람이 부담될까봐 일부러 말하진 않았어. 근데 저렇게 부정행위를 손쉽게 저지르는 직원은 품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자기 실력이 대단하면 다른 직장에 취업하겠지. 역시 우리 언니 칼 같은 사람이라니까. 내가 그냥 넘어갈 리 없지. 그건 네가 잘 알고 있잖아. 한 달 후. 언니, 와줘서 고마워요. 오는 길이 멀진 않으셨죠? 그래도 아가씨가 결혼하는 날인데 와야죠. 아가씨가 정말 천사같이 이뻐서 놀랐네요. 감사해요. 언니도 결혼할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이라고 전셋집을 장만해 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셋집이요? 전 처음 듣는 얘긴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서 못 해준다고 했거든요. 아, 그렇다고 해서 아가씨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전 괜찮아요. 전 당연하게 언니랑 오빠가 같이 해준 줄 알았는데 오빠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근데 아가씨 덕분에 결심이 확실하게 선 것 같아요. 일단 결혼 축하드려요. 아가씨는 지금부터 이 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저놈을 긁을 생각이거든요. 네, 제정신 들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시댁. 이제 애들은 공항에 도착했겠지? 이제 내 아이들이 다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이제 손주 보면 좋을 텐데 아간 아직 소식 없지? 네, 근데 제 생각엔 저 사람한테서 소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이 아이는 네가 뽑는 건데 진수가 어떡하겠어. 어머니, 전 저 사람이랑 더는 결혼 생활 유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친척분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결심이 서버려서요. 저 이혼할게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우리가 틀어질 일이 있었어? 야,
내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게 용하지 않았을까? 너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네가 후배란 애랑 바람을 그렇게 피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그것도 내가 있는 집에서 둘이 그렇게 바람을 폈잖아. 그건 아니야, 오해야. 어른들 다 오해하잖아. 오해? 그럼 이것도 내 오해인 건가? 네가 한번 두 눈으로 보겠어? 뭐야? 이건 언제 찍은 거야? 몰래카메라라도 있어? 너 같은 생각하지 마. 이거 우리가 동네 도둑 들어서 방마다 CCTV 달았던 거 기억 못해? 전에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 못해서 재생했는데 이런 영상이 찍혀있더라. 그리고 이건 블랙박스 영상까지. 둘이 그렇게 외근이란 명목으로 드라이브했던데 아무것도 모르던 날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을까? 그냥 우리 둘이 조용히 나가서 얘기하자. 이 좋은 날 여기 분위기 안 좋아지게 왜 그래? 내 결혼해서 행복한 날에 초를 쳐야겠어? 초를 쳐야 되냐고? 말을 바로 하는 게 어때? 지금까지 참다 터졌어. 네가 내 동생한테 연락해서 아가씨 결혼하니까 전셋집 장만하게 돈 빌려달라고 했잖아. 거절하니까 이젠 금융권에서 빌려서 지불해줘? 우리도 지금 장만 못한 판에 뭐? 아이, 그럼 어떡하란 건데? 그럼 네가 잘 부르면 되는 거잖아.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진수 너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아가가 한 말이 사실이니? 네, 어머니. 저 사람 회사 후배라는 사람이랑 바람 피우고 있었고 회사 일에 부정행위 저질렀어요. 그리고 제 동생 위자료 빌려달라고 연락을 했네요. 제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조용히 입 다물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진수 넌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니? 나도 어깨는 펴야 할 거 아니야. 엄마도 없어 나도 없어. 그럼 돈 있는 사람한테 빌리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처제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는 거지. 어이구, 네 아빠가 이모한테 돈 빌리면 기분 좋겠어? 아휴, 집안 망신시키는 거지. 아가 미안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어. 괜찮아요, 어머니. 근데 돈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만 바람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람은 작정하고 핀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걸 이해하고 넘어가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기 오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 당신은 당장 집 가서 짐 빼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집 장만은 내가 했잖아. 당신 체면 때문에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지만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다 우리 집에서 해준 거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니면 그 여자 집에 가서 살던가. 내가 잘못했어. 그니까 기회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앞으로 잘할게. 내가 왜? 아, 그리고 내가 발이 넓은 거 알고 있지? 말을 안 했는데 당신 팀 한 부장님 있지? 그 사람이 내 친구라서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저지른 부정행위도 얘기해줄 생각이야. 뭐? 아, 그건 선 넘은 행동이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억울할 짓은 왜 하고 있었던 건데? 솔직히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야. 어린애가 애교도 부리니까 뭔가 기분 좋아서 그냥 잘해주던 거였다고. 앞으로는 한눈 팔지 않도록 할게. 그러니까 기회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내가 왜? 그거 알아? 바람핀 놈은 다시 받아주지 말란 거. 네가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바람을 안 필 거란 보장은 어디에 있어? 그리고 네가 멋대로 돈 빌린 건 네가 갚아야지. 날 거기에 끼울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어머니, 기분 좋은 행사일에 이런 폭탄 발언을 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놈이랑은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너 정신 나갔니? 바람? 내 아들이 바람이나 피우는 모조리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모조리라니. 그냥 이쁜 애가 살랑살랑거리니까 그렇게 한 거지. 엄마도 걔 봤으면 마음에 들어있을걸. 아, 집에 CCTV만 없었으면 안 걸렸을 텐데 짜증나네. 반성이라는 걸 몰라. 지금 달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비려도 모자랄 판에 완전 범죄를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거야? 내가 이런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먹었어. 누가 알면 내가 먹으라고 한 줄 알겠어. 그리고 엄마 내 편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데. 제가 좋으면 그냥 딸로 데리고 살아. 남남하면 될 거 아니야. 남자가 밖에서 놀 수 있지. 그렇게 따지면 엄마도 두 번째 아내 아닌가? 뭐?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널 키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난 그냥 그 핏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는 거니까 엄마도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날 밤, 집. 아가, 미안해. 내가 너한테 무슨 염치로 이렇게 전화하는지 모르겠다. 그놈한테 화내보기도 했는데 나도 감당하기 힘들어. 같이 있던 고모나 큰집도 애한테 뭐라 하긴 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 있지. 우린 진수 포기할 생각이야. 저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놈은 당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겠어. 네, 안 그래도 이혼 소송 중이에요. 바람을 그렇게 폈는데 제가 데리고 사는 것도 솔직히 웃긴 일이긴 하죠. 그러니까 어머님, 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정말 미안해. 아들 하나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해야 됐다니. 괜찮아요. 이렇게 사람을 거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 품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아니다 싶은 일은 급발진하는 버릇이 있어서 어머님한테도 상처 많이 입힐 거예요. 이번 기회에 선 긋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번 일을 겪어보니 품기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구나 싶더라. 그래서 말인데 아가, 넌 저놈 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 딸처럼 많이 아꼈거든. 그럼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니도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날 점심. 오랜만에 보네? 왔다 갔다가 힘들어서 이쪽에 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그건 아니야. 그냥 내 남편 놈이 너네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피하고 있었어. 괜히 아는 척하고 싶진 않았거든. 근데 장미야, 내가 너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응? 무슨 얘기길래 그렇게 무게를 잡는 거야? 내 남편이 너네 팀 대리거든? 근데 후배 사원 업무를 대신해줬다는 대화 파일이야. 뭐? 그래도 남편인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해주는 거야? 이혼할 생각이거든. 그 둘이 바람을 열심히 피우고 있었더라고. 여기에 당당하게 적혀 있으니까 나머진 너한테 맡길게. 내가 회사 일에까지 관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알겠어. 내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그 사람이 한 프로젝트 살펴봐야겠다. 네가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거든? 분명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을 잘해서 눈여겨보고 있던 직원이었어. 근데 이런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네. 이게 맞다면 당연히 해고된 게 맞다고 생각해. 고마워. 나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너 아니었음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친구끼리 서로 돕겠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리고 다음에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일단 내가 비교해보고 이상 부분 있으면 너한테 연락 줄게. 고마워. 너한테 과제를 주는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선뜻 도와줘서 고마워. 그날 오후. 강대리, 나랑 잠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괜찮죠? 아, 부장님께서 부르시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무슨 일로 저는... 이건 내가 윗분들한테 받아온 해고 통지서. 당신들 같은 사람 우리 회사에 남겨둘 생각 없으니까 오늘 중으로 짐 싸서 나가줬음 합니다. 네? 그게 무슨... 저희가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프로젝트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라니 당황스럽네요. 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윗선에서 그런 결정을 했나요? 정말 잘못한 게 없다 이건가요? 그럼 말해드리도록 하죠. 박미인 씨가 해야 하는 거 다 강대리가 했단 거. 정말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죠? 아니, 부장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떻게 부장님을 속인다고. 그럼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다 이건가요? 그리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 불륜까지 저지르던데 이건 아니지 않나 싶네요. 지금 직원 사생활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를 시킨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거 사생활 침해라는 사실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부장님이 달래랑 안다는 그 사람 같은데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이런 결정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일방적인 대화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이미 충분히 증거도 있고 사측에서는 불륜 남녀가 계속 다니면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오늘 중으로 짐 싸서 나가줬음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절 이렇게 버릴 생각은 아니시겠죠? 전 전달했으니까 이제 말하지 않았음 합니다. 그럼 이만. 잠시 후. 이제 어떡할 거야? 그 회사 들어가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오빠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거잖아. 그래서 지금 내 잘못이다 이거야? 그런 넌 잘한 게 있다고 생각해? 너도 결국 내가 좋아서 만나지 않았어. 근데 해고 한 번 됐다고 나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하잖아. 안 들킬 거라고 한 건 오빠였잖아. 오빠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지. 성인이면 각자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네가 칼같이 굴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 탓할 생각 추호도 하지 마. 알겠어? 뭐? 그렇게 발을 빼겠다 이거야? 그럼 나 꼬신 게 오빠란 거 아내분한테 얘기해버려도 되겠네? 나도 승진이 좋으니까 받아준 거긴 한데 먼저 시작한 건 오빠잖아. 가지가지 한다. 안 오길래 여기 있나 해서 왔는데 역시였네? 그렇게 둘이 좋으면 끼고 살아. 왜 갈라서려고 하는 건데? 여보, 아니야. 갑자기 우리도 해고당해서 그것 때문에 논의하고 있었어. 언니, 절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 가지고 놀았던 거라고요. 가지고 놀아? 가지고 노네가 그렇게 아양을 떨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내가 믿어주든 말든 하지. 전후 없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믿겠어? 안 그래? 그래. 우리 바람 폈다. 그래서 회사까지 잘리게 하니까 기분 좋아? 이거 명예훼손인 거 모르지? 나도 너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해봐. 그리고 난 공익 목적으로 너희 대화만 공개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거에 맞게 조사한 건 내 친구였고. 근데 네가 잘못한 걸 인정하진 못할 망정 적반하장으로 나와? 아, 그리고 그쪽은 이거 가지고 가고. 상간녀인데 내가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지? 둘 다 같은 법정에서 만나길 바랄게. 그리고 야, 너도 인간답게 사는 게 어때? 추하게 그러고 싶어?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나 그냥 한번 눈 돌린 거 가지고 사람 인생을 바닥으로 끌어내려야겠어? 어? 야, 너 진짜 황당하다. 눈 한 번 돌린 게 문제지. 너네 집안 어른들이 하는 얘기 못 들었어? 네가 한 행동이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인지? 한 소리 들었다면서 어떻게 그리 행동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너넨 이 업계에서 절대 일 못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네가 알다시피 내가 발이 참 넓잖아. 내가 아는 인사팀장이 몇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알아? 취업해서 직원이든 누구 배우자든 꼬셔낼지. 너흰 그냥 둘이 붙어서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 바퀴벌레처럼 서로 떨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이거 주러 온 거니까 내 앞에 얼굴 보일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제가 잘못했어요. 저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집이 힘들어서 승진이 정말 필요했어요. 근데 대리님이 꼬시니까 아, 이 사람이면 승진이 되겠구나 싶어서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시면 다신 고개 돌리지 않을게요. 사람들은 누구나 힘들어. 근데 너처럼 쉽게 가려는 사람들은 패가 망신하더라. 그리고 가족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소중하게 키운 딸이 가정 깨는 사람이란 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한테 선처를 바라진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한 선택에 대한 대가는 스스로 치르는 게 맞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도 저기 바람핀 증거 제가 다 공유해드릴게요. 저만 한 번만 봐주세요. 뭐? 너 정신 나갔어? 야, 이러나 저러나 너랑 난 떨어질 수 없는 거야. 어디서 혼자 빠져나가려고 그래? 여보, 우리 합의 이혼하자.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건 맞춰서 주도록 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 줬으면 좋겠어. 아니, 그럴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럼 행복하게 살아. 안녕. 3개월 뒤, 카페. 위자료 얼마나 주면 나랑 합의 이혼해줄 거야? 소송은 아니잖아. 거기 적혀있는 거 못 봤나 보네. 5천만 원은 줬으면 하는데. 네가 나한테 줘야 할 게 꽤 있잖아. 그거 포함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넌 들을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야, 너무 커서 그래. 내가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어. 그니까 이렇게 부탁할게. 조금만 줄여주면 안 될까? 아, 시끄러. 능력이 안 되면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소송으로 받아내면 되는 거지. 꼭 합의하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 미안해. 다신 그러지 않을게. 제발 내 말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그럴 생각 없어. 너도 너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 생활해. 그렇게 저는 5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려 이혼했어요.
위자료가 비싸다고 어찌나 징징거리던지. 그래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해댔을 정도라니까요. 이혼하고 나니까 이렇게 편해지다니. 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바람이한테도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았죠. 당연히 그 집에서도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선택한 건 스스로 죗값을 받는 게 맞으니까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할 줄은 몰랐지만 덕분에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 용서하지 말고 참교육했는데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만족입니다.